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작년에 결혼을 한 30대입니다. 결혼 생활이며 시댁과의 불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이제 결혼 2년 차이니 마냥 좋을 때이기도 해서이겠지요. 제 고민은 남편도 임신과 출산도 시댁도 아닙니다. 바로 올케 언니입니다. 올케 언니는 저희 오빠와 결혼한 지 15년이나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와 오빠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37살이고 오빠는 41살입니다. 오빠는 남자치고 결혼을 일찍 한 편이고 전 아무리 요즘 대세라고는 하지만 좀 느긋하게 결혼을 한 편이긴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전 아직 아이도 없이 신혼을 즐기고 있고 오빠네는 한창 사춘기 아이들 키우며 아이들 밑에 들어가는 돈 버느라 매일을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 것 같더군요. 오빠네는 15년 전 불같은 사랑으로 결혼을 했고 둘 다 크게 가진 것 없이 양가 부모님, 아니 더 솔직히 우리 부모님의 도움으로 집을 얻어 살게 되었으니 한 2, 3년 열심히 돈 벌다 아이를 가져보겠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큰 조카가 허니문 베이비로 찾아왔었습니다. 당연히 소중한 생명이니 오빠 부부는 아이를 낳겠다고 했고 부모님들께서도 당연히 그러라고 하셨지요. 올케 언니는 딱히 직업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올케 언니의 친정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올케 언니는 임신을 하자마자 잠이 너무 쏟아져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도 어렸기에 무슨 애를 가졌다고 해서 잠이 저렇게 온다는 건가 싶긴 했는데 그게 임신 중 증상이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입덧도 아니고 빈혈도 아니고 올케 언니는 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엔 올케 언니가 직장을 그만두었어도 언니의 아버님께서 임신한 당신 딸 안쓰럽다며 퇴직금조로 월급을 몇 달 챙겨주셨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이 여유로운 회사가 아니다 보니 두어 달 주시고는 지원을 끊으셨고 오빠 혼자 오롯이 벌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오빠네를 보면서 걱정이 많았지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빚 없이 집을 장만해 주었기에 대출금은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둘이서 알뜰살뜰하게만 살면 또 사라질 수 있는 환경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오빠네는 늘 항상 돈이 부족했습니다. 부모님도 저도 오빠네 살림을 다 들여다볼 순 없었지만 월급쟁이 오빠의 월급보다 지출이 더 컸으니 그러했겠지요. 그렇다고 이제 장성에 가정을 따로 이룬 아들네를 무한정으로 지원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아빠가 오빠를 불러서 살림을 잘 생각해서 굴리라고 이제는 누구에게 의지할 생각 따위 하지 말고 돈이 없으면 걸어다닌다 생각하며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과연 오빠가 잘 해낼까 싶었는데 오빠는 남편이고 가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땐 마냥 애기 같았는데 돈 관리 잘 못하는 올케 언니에게서 경제권을 가지고 와 자신이 쥐더니 몇 달 고생하곤 이내 나름의 안정을 찾아가더라고요. 올케 언니는 사람이 나쁘진 않았어요.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웃음도 많고 즐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 같은 면도 있고 끈기도 없고 찾아보면 아쉬운 점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가족이니 엄마도 아빠도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세상에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어느덧 올케 언니와 가족이 된 지 햇수로 15년이 되어가던 작년, 오빠 부부는 눈만 마주쳐도 서로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연차의 부부가 되었는데 전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하게 되자 올케 언니가 저만큼이나 설레어 하며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요즘엔 어떤 인테리어가 유행이냐, 가전가구 구경 갈 때 자신도 함께 가면 안 되느냐 하면서 더 들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하게 되니 저희 부모님께선 엄마 앞으로 되어 있던 집 한 채의 명의를 변경해 주셨습니다. 물론 오빠 때도 그렇게 해주셨었어요. 그때 아빠 앞으로 해두었던 아파트를 오빠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해주시며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었던 거였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선 아들, 딸 차별 없이 키우시는 게
저희가 어려서부터의 두 분의 목표였고, 그랬기에 여유가 되실 때 적당한 가격으로 나온 집을 차례차례 마련해 두셨다가 저희에게 각각 증여해 주신 거였습니다. 솔직히 오빠에게 집을 줄 땐 뭐 아들이니까 집을 해주시는구나 하고 별 생각 없었어요.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그랬고요. 게다가 오빠는 워낙 사회생활도 거의 하지 못했을 때 결혼을 했으니 부모된 입장에서 뭐 해 먹으며 가정을 이끌어가려는 걱정이 되어 번듯한 집이라도 한 채 자가로 마련해 주시려니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저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 결혼을 하게 되다 보니 10년이 넘는 직장 생활을 하여 돈도 제법 모아 놓았었거든요. 그랬기에 부모님이 도움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을 해주시니 어찌해야 할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도 남편도 나이 꽉 차 하는 결혼이라 자금 사정이 괜찮다고.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집은 마련할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그 집은 두 분의 노후를 위해 갖고 계시라고요. 그러자 아빠가 하는 말씀이 당신 사전에 아들, 딸 차별이란 없다고. 어제 오늘 준비해 놓은 집도 아니고 이미 수년 전에 다 계획해서 마련해 둔 집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이 집이 싫다고 하면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고민 끝에 집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과 상의를 했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마련한 집에서 생활을 하고 우리 부모님이 주신 집은 월세를 주어 그 월세로 저희 부모님께 매월 용돈을 드리자고요. 미처 월세를 줄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집은 조금 연식에 있는 아파트였지만 그간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상권도 좋아지고 지하철도 바로 앞에 뚫리게 되면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 매매며 전월세 수요가 모두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덕에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입자가 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이 시국에도 별 무리가 없었지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은 크게 신경 쓸 것도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올케 언니가 저희 집, 정확하게 저희 친정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다짜고짜 부모님 집으로 밀고 들어온 올케 언니가 울고불고 난리였던 거였죠. 올케 언니가 왜 그러는지 영문을 모르는 엄마는 오빠가 사고를 쳤나, 바람을 폈나, 아니면 숨겨둔 자식이 있어서 찾아왔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랍니다. 대체 왜 그러느냐고 울지 말고 말을 해보라고 하는데도 계속 펑펑 울기만 하는데 오빠에게 전화를 해보아도 회의에 들어가 있는지 오빠의 전화기도 꺼져 있더래요. 엄마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제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저도 깜짝 놀라 무슨 일이 났냐고, 누가 울고 있느냐고,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모르겠다고,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난 것 같으니 바쁘지 않으면 좀 넘어오라고 하십니다. 저는 직업이 프리랜서입니다. 다행히 전날 바쁜 것들을 마감해 놓았던 치라 조금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 엄마의 그 전화에 너무 놀라 당장에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내 친정에 도착해 보니 두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퉁퉁 부은 눈두덩이를 하며 헐쩍이고 있는 올케 언니가 눈에 보이더군요. 그래서 언니에게 물었어요. 왜 그러느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언니, 왜 그래요? 누구야? 오빠? 아들? 딸? 누가 무슨 사고를 쳤기에 그래요? 네? 엄마 놀라셔요. 얼른 이야기해보세요.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러면 왜 그러시는데요? 친정에 무슨 일 있어요? 누가 아프세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일단 안심이네요. 그럼 차분히 이야기해봐요.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진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 줄 아가씨도 잘 알죠? 언니요? 그럼요, 알죠. 우리 자주 봐왔으니까. 그런데 그게 왜요? 나 진짜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경제권 하나 없이 지금까지 애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나한테 제대로 투자도 못하고 살았어요. 알아요. 그래서 진작에 언니도 일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내가 프리랜서 일도 따다 줬는데 언니가 안 하신다면서요. 그땐 애들 키우느라 정신 없었으니까. 아무튼 그건 그거고 나 어머님 아버님한테 정말 서운해도 너무 서운해요. 정말 예상치 못하게 올케 언니의 포인트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대체 나 모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간 우리 부모님과 큰 트러블이 없이 잘 지내었는데 왜 그러나 싶었어요. 그러자 엄마가 뭐? 우리? 아니 대체 왜? 우리가 뭘 어쨌기에? 어머니,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그이가 이 집 장남이고 첫째고 하나 있는 아들인데 이건 역차별도 아니고 어떻게 아가씨한테 더 많이 해줄 수가 있어요? 올케 언니의 이 말에도 저와 엄마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데요? 우리 부모님이 무슨 역차별을 하고 저한테 뭘 더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때 탐탁찬 하셨던 거 알아요. 그런데도 좋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운털이 바뀌었던 건지 저희 결혼할 때 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 해주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아, 기억나지. 그게 왜 기억이 안 나겠니? 우리가 그거 우리 아들 앞으로 해주려고 처음 계약서 쓰던 날도 아직 생생한데 말이야. 어머니, 정말 아무렇지 않으세요? 아, 뭐? 아, 대체 뭘 말이냐? 작년에 아가씨 결혼할 때 집 한 채 해주셨다면서요? 그래, 아들도 해줬으니 딸도 해줘야지. 누가 여자가 집을 해가요? 차라리 그 집 가만히 갖고 계시다가 저희 큰애 성인 되어서 장가 간다고 하면 현금 만들어 주시던지 해야지. 어떻게 그 집을 아가씨한테 줄 수 있어요? 뭐? 아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내 자식들 말고 네 자식 집도 마련해 놔야 하는 거냐? 다른 애 말이에요? 우리 아들 말이에요. 어머님 손자 장손이요. 아직 중학생인 그 녀석 언제 커서 장가 갈 줄 알고 내가 그런 걸 마련해 두니? 아유 그 전에 나 죽고 없겠다. 아, 난 또 왜 그런다고? 너 지금 그런 생떼스러운 거니? 그래요. 솔직히 그건 좀 지나친 감도 있는 건 알지만 제가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아니, 대체 뭘? 아가씨 해주신 집이 지금 5억이 넘는다면서요? 저희는 꼴랑 1억 5천만 원짜리 해주셔놓고 아가씨는 5억이 넘는 집 너무하지 않으세요? 너 지금 그 말 하려고 온 거니? 네, 따질 건 따져야겠어요. 내가 너희 해줬던 집이나 얘 해준 집이나 연식도 비슷하고 위치도 크게 다를 것 없어. 한마디로 거의 비슷한 값어치의 집인데 너희가 결혼할 땐 시세가 1억 5천 정도였고 그간 주변 인프라도 많이 발전되었고 그간 집값도 많이 올라서 그 집이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5억이 넘었을 뿐이야. 우리가 두 집을 샀는데 들이는 돈은 크게 다르지 않아. 그런 거면 그 집을 팔아서 돈을 똑같이 나눠주셨어야죠. 나 참. 억지 좀 그만 써라. 그러면 너희가 그 집 팔지 말고 가만 갖고 있지 그랬니? 너희에게 주었던 그 집이 단지도 더 대단지고 로얄동의 로얄 층수라서 지금도 얘 준 집보다 하다못해 1,000만 원이라도 더 비쌀걸? 내 말 못 믿겠으면 부동산에 가봐. 그때 너희가 생활 방탄하게 하다가 팔아먹었잖아. 그래놓고 지금 누굴 탓하니? 어머니, 그의 월급 꼴랑 얼마 된다고 저희가 여유 있게 살겠어요. 어려우니 그런 거죠. 그러면 네가 애들 어린이집에 갔을 때 돈 벌지 그랬니? 맨날 아줌마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커피나 마시고 다녔으면서 지금 어딜 와서 누굴 탓하며 생떼야 생떼가? 어머니! 올케 언니가 적당히 하고 말면 그냥 배가 아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적당히를 모르고 계속 엄마에게 해대는 올케 언니를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지금 어쩌자고 엄마한테 오신 거예요? 저희 집에 오빠에게 줬던 집의 차익을 엄마에게서 받아내려고 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 팔아서 현금으로 반반 나누자는 거예요? 대체 목적이 뭐예요? 왜 와서 이유도 없이 울고불고 한 거예요? 솔직히 아가씨가 생각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지금과 그때가 같은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땐 1억 5천이면 여기저기 집을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세도 못 사잖아요. 그런데 그 시세를 서로 비교하는 게 말이 될까요? 엄마 말대로 힘들어도 그 집 갖고 계시지 그랬어요. 그 집 해준 지 2년도 안 되어서 홀랑 팔아먹은 거 언니잖아요. 그때도 시세보다 더 비싸게 팔렸다고 좋아해놓고 이제 와서 뭐요? 어쩌라고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시집 와서 평생 돈 한 번 안 벌고 우리 오빠가 쇠가 빠지게 주말도 밤도 없이 일하게 하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어쩌자고. 대체 어쩌자고 밀고 들어와서 첫 자빠져 오는 건데? 너무 열이 받아 올케 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오빠가 부재중을 보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네받아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는 회의고 나발이고 당장에 와서 올케 언니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평생 고생하셔서 부모님이 일궈서 우리 둘을 위해 주신 그 집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요. 그러자 오빠는 단번에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 올케 언니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기에 제가 못 가게 붙잡아두고 있었어요. 오빠가 오자 올케 언니는 애들 밑으로 학원 비며 돈이 많이 들어 조금 하소연을 했을 뿐인데 저와 엄마가 오버해서 없는 말을 꾸며내었다며 발뺌을 하더군요. 그 상황에 잊지 않았던 오빠의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올케 언니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틀어서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얼굴이 귀끝까지 새빨개졌고 오빠는 잔뜩 화가 나서는 엄마와 제게 사과를 하고는 집에 가서 상황을 잘 정리해보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빠와 언니는 이혼을 하진 않았어요. 아이들도 있다 보니 그게 쉽지만은 않겠죠. 대신 언니는 일을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들어보니 오빠가 당장에 생산적인 일은 하지도 않고 돈이 없다느니 하며 징징대면 당장에 갈라서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오빠를 참 끔찍이도 사랑하는 올케 언니는 이혼이라도 당할세라 직장을 구했다고 하더군요. 뭐 올케 언니의 입장에선 1억 5천과 5억의 차이가 너무나 부당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정말 말 그대로 15년의 세월이 흘러 시세 차익이 생긴 것 뿐이잖아요. 그때 1억 5천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5억 정도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의 5억이 그 시절의 5억과 단위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요. 이번에 이 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올케 언니가 한 번만 더 돈 문제로 불만을 터뜨렸다간 오빠네 가정이 온전하지 못할 듯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